그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라이 미친놈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에 사과 많이 먹으면 미녀 된다라는 그 말이 너무 유리 진짜 들었습니다. 이거 운동가들이 말로 듣는 거 실현이 되게 돼. 이제 될 때까지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구강릉 국장 이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따에서 일하고 있는 실업는 실장 김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야외로 나왔는데 지금 저 뒤에 멋있는 산 보이신가요? 네, 지리산이라고 하네요. 아, 지리산 노고단이 보이는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지리산 자락을 마주하고 있는 구례 아이컵 자연 드림파크 아니죠. 구례군에 있는 정영희 농민의 노고마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정영희 농민과 농촌 사회학자로서 만년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정은정 작가를 모시고 저기 가고 웃음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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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고단을 마주하고 있는 노고마주 농장지기 정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본 곳이라고 노고산 갈비 마포에 근데 이렇게 노고산을 마주하고 우리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사랑에 맞지 않는 정영희 여성 농민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눌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토전을 잡은 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가족들끼리 같이 고민을 하다가 네.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을 마주보고 있으니 노고마주 아. 이렇게 해보자. 가족들끼리 함께 상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센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 농장에서는 주로 어떤 작물을 봄부터 겨울까지 네. 들판에서 산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네. 제가 생산하는 농작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네. 이제 봄나물을 끊고 네. 캐고 뜯고 네. 하는 시기인데요. 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구생입니다. 고사리, 취나물, 쑥부쟁이, 그다음에 두릅, 엉개, 단풍치, 고비. 셀 수 없이 많은 어. 이제 봄산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기본이고요. 네. 이제 6월이 되면 네. 매실을 수확을 합니다. 아, 매실. 네. 네. 매실 수확이 한 7월 중순까지 저는 이제 황매를 집중적으로 그 황매를 중심으로 수확을 하고 있고요. 매실 종류에 청매와 황매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황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매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군요.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네. 황매 농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잘 떨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잘 무르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잘들 하실까? 그래서 훨씬 더 풍미가 있는 게 황매. 그러면 익었을 때 그냥 네. 열매처럼 그냥 바로 먹을 수도 있나요? 그렇게 안 되나요? 먹기에는 그러나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왠지 무서운데? 네. 왠지 무서운데? 생각만 해도. 네. 네. 이제 8월 20일부터는 네. 밤 수확이 들어갑니다. 아, 정말 잠깐. 네, 네. 밤 수확이 네. 끝난과 동시에 이제 감 수확이 들어갑니다. 아. 감, 당감, 대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수확이 끝나갈 지점에 이제 돌배, 아, 모과. 모과. 예, 예. 아. 예,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12달 네. 사계절 농사일은 어. 끊이는 계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오. 연중 하여튼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량의 네. 가지수의 다품목 네. 조금씩 생산해서 소량생산 그냥. 하는 여성 농민입니다. 아. 와. 여기서 또 근데 또 외람된 질문을 꼬리에 네. 꼬리를 물지 않을 수가 없는데. 꼬꼬무를 꼭 네. 하셔야겠으니까. 네. 한 품종을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다품종 량. 예, 소량 이렇게 키우시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도 네. 매실 농사를 대농으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그 무렵에 이제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 6,000평을 임대를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농사를 매실 농사만 6,000평을 늘렸던 네.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딱 그 농장의 한 끝에서 매실 농장의 끝을 바라보면 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네. 바다가
매실의 바다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그런 면적의 농사를 지었었는데 네. 문제는 저희가 계약하고 1년 만에 10kg 한 박스에 평균가가 7,000원, 8,000원으로 폭락을 해버린 완전히 거예요. 1년 만에요. 네, 그러면서 5배 밑으로 떨어졌네요.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네.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과정에서 매년 600만 원의 그 땅 임대료를 아, 농어촌 공사에 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투입비, 인건비, 농자재 구입비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6,000평의 임대농을 농지를 포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성 농민의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그 전에부터 여성 농민의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네. 전국에 있는 여성 농민들이 네. 거의 대부분 다양한 작목을 1년 12달 농사를 짓고 그것들이 이제 대농 중심이 아닌 네. 그러니까 텃밭 농사 중심으로 이렇게 농사를 네. 짓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여성 농민들의 농작물들이 잘 유통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원활한 소통 그리고 소농 여성 농민들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성 농민에 쭉 있어왔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뭐 빚 때문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그런 농사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었던 거죠.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는 네. 그 몇 년 전에 전현농의 사무총장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맞습니다. 이번에 이거 촬영하려고 직함을 여쭤봤더니 구례군 농민회 회장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구례군 농민회 회장이 되셨는가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네. 유일한 여성 농민회 회장입니다. 오. 농민회 회장을 여성이 하고 있는 경우는 정말 전국에서 유일한 네. 지역인 것 혹시 같은데요. 유리천장이 뚫린 건가요? 유리천장 뚫었습니다. 99년에 구례를 들어왔을 때 이미 구례 지역에는 구례군 농민회가 조직이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농촌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농촌 사회에서 여성 농민 조직이 섬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민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들을 같이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 농민의 활동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네. 제가 이제 구례 온 지 이제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농민들의 숫자도 줄고 과거처럼 농민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농민회가 이제 위축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농민회 활동은 멈출 수가 없어서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정령이가 농민회 회장을 맡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제안과 네. 예 그리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농민회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정영희 회장님께서 뚫고 나가시니까 아, 많은 그렇게. 후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건 뭐 사담인데 제가 회장이 됐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한 눈빛 여자가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제 앞에서 나 이제 농민의 사람이 진짜 없는갑네 진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정영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힘드신 일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이런 짜릿한 순간 되게 이런 짜릿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 잘했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뽕 맞고 이제 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순간. 어떤 지역사회 이슈나 사안이 터지면 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농민회를 네, 네.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늘 농민회는 맨날 데모하고 맨날 반대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단체라는 평가를 해요. 네. 그럼에도 지역사회 문제가 생기고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농민회를 먼저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해결해 왔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저희가 뭐 학교 급식을 실현했던 과정들이 그렇고 여성 농업인 복수조합원제를 만들었던 과정이 그랬고 그다음에 뭐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정말 60만 원을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받을 수 있게 만들었을 때 네. 그리고 뭐 그 수도 없는 투쟁들을 서울에 다니면서 했잖아요. 쌀값 폭락했을 때 정말 쌀값을 제값받게 하는 그런 것들은 매년 투쟁 과정 속에서 겪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에 11월 민중총궐기를 겪고 2016년 그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진보 진영들이 다 함께 이렇게 연대하고 단결했던 그 과정을 딛고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탄핵을 했던 그 과정은 어찌 보면은 그 저는 제 생에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혁명과도 같은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농민운동 평생에도 세상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냥 매 순간순간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 너무 저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네. 건가요? 이제 잠깐 장은정 다리를 잠깐 선생님에게 펴도 될까? 다리 좀 노고단을 마주보고 있는 노고마주. 네, 이제 정은정 선생님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정은정 선생님 이제는 농촌사회학교 총무 네. 벗어나셨나요? 거의 느낌은 늘 종신총무고요. 일단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촌사회학 연구자들의 연구 집단이고요. 예, 저는 거기에서 20년 전부터 가장 젊은 최연소 최근에 조금 이제 후배 그룹들 들어오는데요. 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학회장에 가서 이렇게 그 커피 이렇게 막 그 컵 정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농촌도 많이 고령화 됐잖아요. 근데 저희 연구 그렇죠. 조직도 사실 고령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오시다가 고정으로 나오시다가 지금은 KBS 최강시사에 고정으로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맨날 고정 노린다고 하시는데 고정은 어떻게 따내셨나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연구를 하는 여성 연구자들이 되게 드물어요. 특히 농촌 쪽, 농업 네. 쪽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리고 원고도 직접 써서 가야 되거든요. 원고를 직접 네, 쓴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원고도 직접 써서 가야 되고 시간 맞춰가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비정규직인 제가 하겠죠. 저희 같은 그런 패널, 그러니까 게스트들은 자기 주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원고 써가는데 하나 좋은 건 있어요. 내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제작진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농협 그 조합 선거의 천태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도시의 성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주제를 제가 적어서 갈 수 있다는 건 큰 힘이죠. 그러면은 그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참 묘합니다. 너무 힘들고 돈도 일단 너무 안 돼서 그만두고 싶기도 한데 또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모르는 농촌, 농업, 농민, 특히 여성 농민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한 시대의 어떤 여성 노동자로서의 이야기도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잘리기 전까지는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은정 선생님은 지금 책도 두 권인가요? 세 권인가요? 네, 단독 저서는 3권이죠. 네, 세 권 내신 작가이기도 하시면서 농촌 사회학과 하시고 방송도 고정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다양한데요. 자신의 본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게 제가 요새 그러니까 유행한 게 이제 본캐, 부캐던데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캐릭터는 변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밥할 때는 주로 이제 아이 둘을 기르는 이제 엄마로서 네, 밥도 많이 하고요. 살림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는 또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라디오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정체성도 고정 정체성이 아니라 교차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캐릭터를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본캐는 특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교차성이 있는 그 지점 중에서 요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잡고 가야지 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부터 농촌사회학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쓸 때 농촌사회학 연구자라고 하니까 연락 왔었어요. 이게 뭐냐고. 근데 제가 어떤 강의를 가든 100번이면 100번 질문 받는 게 농촌사회학이 뭐냐고 많이들 묻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서도 주로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막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도 이제 정영희 회장님처럼 여성 농민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농민이었고, 그래서 그 삶하고 제일 가깝고,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해낼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농촌사회학 연구자로는 아마 계속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셨어요? 저는 충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과. 사과의 고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에 사과 많이 먹으면 미녀 된다라는 그 말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많이 먹어서 미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서가 같아. 이런 네모난 사과. 서가 같아.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이 쓴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구례가 고향이 아니신데 구례에 들어와서 사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여기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라이 미친놈아. 저렇게 그 어린 애기들 데리고 각시 데리고 그 산중에 들어가서 살라 그러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 죄송하지만 혹시 친정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셨는지? 왜 안 하셨겠어요? 남들 다 애들 나가고 키우려면 도시로 나오는데 왜 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 오면서 따라 내려오면서 애들 큰애 보란이 초등학교 네. 5학년 되면 반드시 광주로 간다. 각서 쓰고 왔어요. 극악서 근데 어디 갔어, 이제 언니? 누가 써왔지? 안 가시고 지금 근데- 언니는 극악서 언니도 못 꺼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진짜 중학교 네. 보낼 때가 되니까 남편이 어이 광주로 가서 그랬어.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내가 그 농민 기반 활동을 잡으셨는데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사회활동으로 이제 내가 그래 지킴이가 돼버린 거지. 그쵸. 그리고 선진적이죠. 지금 구례 못 내려와가지고 막 귀농 되게 인기 지역이잖아요. 귀농 귀촌. 두 분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만요. 네, 계획이 있었어. 다큐멘터리 네. 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드님이 나오시는데 같이 살고 여기 있는 계속 거주 같이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혹시 아드님이 근데 유튜브도 하신다고 다양하게 활동하신다고 하시던데 유튜브는 거의 소문나지 않은 유튜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제가 모르는 또 구독자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구독자가 상당하던데. 봤을 때 어쨌든 동행보다 많아가지고 여기를 다행입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들의 유튜브에 대해서. 아, 예, 다만 네. 지금 29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추정 중이에요? 30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네, 아, 올해 94년생이니까 올해 30인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지금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네. 퇴근해서 저녁에 날마다 들어오시고. 안녕하세요. 전남 구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최소구라고 합니다. 프린스, 아. 구례 프린스, 구례 왕자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은 구례 고등학교를 오, 졸업했고요. 네네. 고등학교를 갈 때부터 정말 고민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이제 아들이 자기는 어른이 돼서도 다시 구례로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뭐 구례로 보내는 것에 그리고 구례로 들어와서 네. 그 성인으로 사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지내는 것에 강력하게 권했었던 거고요. 그랬고 그래서 이제 뭐 계획했던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구례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아드님이랑 함께 저-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내가 젊을 때 저렇게 바쁘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한 사업들도 정말 혁신학교 사업은 물론이고 마을학교 사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이들을 초중고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뭘 할 때 재밌어? 직접 묻고 지역사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군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들을 계속 모여서 하더라고요. 하면서 구례에는 아직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축제나 이런 것들이 아예 전무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축제부터 지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돈을 좀 구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잘하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군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축제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서구의 얘기는 아이들이 즐거워야 된대요. 맞아요. 그리고 반드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청년들의 입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들어오는 예산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관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맞아요. 그 예산들을 쓰는 것에 너무나 틀에 박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맞아요.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배치되고 펼쳐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지역이 소멸되면 공무원분들도 일자리를 잃을 텐데 알아서 좀 잘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아드님처럼 이렇게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신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가 지원되면 좋겠다든지 뭐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 좋겠다든지. 경제 활성화라는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관점 자체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되게 도구화 시키는 거잖아요. 누구나 여기 와서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건데 계속 그러니까 자꾸 농업 정책도 청년 농업 이렇게 스마트팜 해봐라 무슨 기술을 도입해라. 근데 그거 사실 다 빚이거든요. 지금 현재 스마트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주 스마트팜 밸리 지금 수준에서 해내려면 1000평의 시설을 넣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이에요. 근데 1000평으로는 절대 자립할 수 없거든요. 최소한 3000평 정도는 1.5헥타르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 그러려면은 그만큼의 자본금이 다 어디서 오는가? 그건 다시 고스란히 빚이 될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마다 도시민들 5,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전 국민의 한 50% 정도가 농촌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서 빨리 먹거리를 생산해서 우리를 떠받쳐 이런 정도의 정말 사람을 도구화하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년 농업인들이든 청년들이 이 빡빡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라도 많이 이렇게 좀 옮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성과를 요구한다라는 건 저는 되게 반대고 기본적으로 돌아올 의사들이 분명히 지금 특히 MZ세대들한테 있어요. 있고 그렇다면 와서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농촌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없지 돈이 없냐고. 예산의 핑계는 더 이상 될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역으로 내려오고 다만 그 돈이 쓸데없이 건물 세우고 도로 닦고 그죠? 그리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테크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돈을 정말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좀 몇 년 동안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으로 삼는다라면 저는 농촌에 그렇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많이 돌아오고 싶어 하니까. 네, 조중동 같은 데가 얘기하죠. 농촌에다가 이제 우리의 근로소득세가 막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람 애 키우는데 돈 아끼지 마라. 네, 제가 출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이 요즘에 가장 내가 가장 애쓰고 있는 일 하나만 고르라면은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은 그 전원홍에 제가 구례구 농민회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전원홍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왜냐면 사실은 지금 전년홍의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권력욕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한 노력. 그 중에서도 이제 구례구 농민회는 한 6년 정도 굉장히 침체기 농민의 존재가 좀 그 있는지 마는지 이런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과정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하루에 1명 이상은 만나거나 전화를 한다. 아. 예전에 농민회 활동하셨던 분들, 와. 그다음에 지금은 안 하고 진짜 계신 분들, 신기하다. 그다음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 네. 그래서 하루에 1명 이상 만나거나 그리고 전화를 한다. 그리고 연주회를 반드시 복원시킨다. 아. 그래서 지금 면지회 순회를 다 마쳤고요. 네. 그래서 구례군 농민회가 예전에 구례군 농민회 조직처럼 튼실하게 서는 것에 집중을 지금 반드시 꼭 하고 싶고, 하나를 더 꼭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언니네 텃밭을 굉장히 사랑해요. 네. 전면홍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여성 농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작 여성 농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들이 건강하게 생산되는 먹거리들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그 가닿게 할 것인가, 이런 그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소비자들도 조직하고 그다음에 여성 농민 생산자도 조직을 해서 한번 그 식량주권 사업들을 운영을 해보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슬로건은 그거였어요. 얼굴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함께하는 소비자가 함께 나누는 언니네 텃밭, 이런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네 텃밭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죠. 언니네 텃밭은 제가 활동하는 만큼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들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건 어쨌든 제 농사 짓는 것에 건강하게 정말 진솔하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 개인화이트 집중. 정말 멋있으세요. 와, 짱. 제가 이용을 꽤 했었던 얼굴 있는 소비자예요. 저도 얼굴이 네. 소비자. 시중에서 만날 수 없는 네네. 굉장히 다양한 그 먹거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부꾸러미라고 그래서 네네네. 이 좋은 음식을 왜 맨날 돈 있는 사람만 먹는가. 물론 제가 돈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정말 되게 적극적으로 그 먹거리 취약계층들에게 이 꾸러미를 보내면서 이 토종 먹거리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로 어떤 연대.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농민운동에서 가장 주목했던 사업이 이 전년홍의 언니네 텃밭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두릅도 너무나 맛있었어요. 생태농업으로. 네. 설 음식과 네. 관련돼가지고 꾸러미가 와요. 달걀 한 5-6알, 오, 두부. 순두부 오. 직접 만드신 거, 오.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봄이 되면은 네. 뭐 고사리가 있을 때도 있고, 오. 뭐 아니면 키우시는 상추 이렇게 해서 꾸러미가 오면은 네, 그냥 그거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져서 특히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그럼 꾸러미는 정기 배송 이런 네,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게 할 와. 수도 있고 네. 건건별로 아, 필요할 때마다 뭔가 구매할 이제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땡땡컬리보다 훨씬 더. 언니네 텃밭 지금 당장 검색. 저는 뭐 매일 비슷한데요. 최근에 많이 관심 가는 거는 친환경 농민들 그 인증제도 개선. 지금은 결과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렇죠. 농약이 뭐 얼마나 나왔네 안 나왔네. 그것 때문에 소송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뭐 옆에서 이렇게 농약을 관행농에서 이렇게 뿌렸는데 이게 친환경 비삼 농약이 왔는데 그게 이 친환경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 됐고 일단 농약 나왔잖아 취소.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농민들과 계속 같이 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년들 밥상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딸이 정말 여성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싸워서 학교 급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잘 먹고 잘 키웠어요. 그럼 네. 저도 무언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 뭐 1,000원의 밥상, 1,000원의 급식 이야기 네네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대학생들만 주느냐. 너무 맞아요.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바깥에 있는 청년들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잘 해내야 되거든요. 사회 제도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있는 대학생들이라도 잘 먹이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제도 밖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러던 점점점 이제 고령층 그리고 먹거리 취약계층에서 학교 급식이 담장을 넘어서 공공급식으로 가는 그 과정에
말로만 글로 많이 응원하고 이제 예, 이야기 보태는 것 그게 이제 저의 일입니다. 말로 맞아요. 뱉기는 반드시 실현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운동가들이 말로 뱉는 거 실현이 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될 때까지 하거든요. 지금 드리는 질문은 모든 활동가들한테 공통된 질문이었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여기서 당첨금은 한 50억은 됩니다. 아, 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 뭔가요? 왜냐면 수도 없이 들어봤던 네. 질문이기 아. 때문에 아. 원래 제가 이 질문의 답을 네. 저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네. 빌딩 하나 지어줄 거야. 그랬다가 네. 남편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대답이 나왔거든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남을 것 같아요. 남으면 없을 일단 것 같은데? 가족들끼리 정말 편한 힐링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하다못해 슈퍼마켓에서 식용유 한 병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유명한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진짜 로또 1등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0억쯤 있으면 저도 그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특히 고령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고령자들하고 여행 가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이 맺히는 게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저한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크루즈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와. 효녀. 네. 여기 써주세요. 근데- 충남 효녀.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맨날 싸워요. 아버지랑 말은 이렇게 하고 맨날 싸워요. 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자주 할 일은 아니군요. 어떠셨나요? 굴에 왔다가 늘 저기 자연드림 파크에 꼭 좋은 일도 갈 일 없잖아요. 예. 그랬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오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정영희 여성농민 뵙게 돼서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리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이다 등산 못하는 저에게는 최적의 예, 공간이었어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는 9월을 아드님의 유튜브 네. 채널인 티처 그린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그냥 구독하기, 좋아요. 그런가요? 그래요, 언니를 제가. 봐. 예. 지금 뭐 모친도 모르는 걸 막 이렇게 그래, 그래, 좋아요. 아. 언니는 텃밭이 더 낫죠? 티처 그린스 관심 없죠? 네네. 좀 아쉽긴 하네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언니네 텃밭 사랑해주세요.